안녕하십니까, 스톡파이터입니다. 자, 어느덧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하면 이제 또 주린이를 위한 3박자 저점 공략주 소개 시간이죠. 어느덧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HFR 부터 시작해서 제가 인텍플래스, NHN 한국사회부결제, DI 동일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대형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저점이죠. 저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기조 하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드디어 3박자 종목 중에 성과가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HFR이죠. HFR이 거의 전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좀 예상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쭉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차례대로 성과가 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네이버가 지금 자리에서 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역시나 실적부터 봐야겠죠. 네이버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자료가 많아서 좀 비슷한 기조에 있는 리포트들을 좀 묶어서 한번 붙여봤고요. 그 옆에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는 대형주답게 좀 언뜻 보면 좀 복잡합니다, 사업 구조가. 그렇지만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커머스 부분과 광고와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분야가 잘 돼야 네이버의 실적이 좋아진다.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분석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구조 하에 한번 자세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년도 매출액. 우리는 향후에 매출액이 중요하니까 23년도 예상되는 매출액을 좀 봐야겠죠. 23년도 매출액이 9조 3천억 정도 나온다네요.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것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조 4,600억,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4분기 매출이 또 단기에 중요해질 수 있겠죠. 2.2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5% 증가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네요. 3,500억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2% 하락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네이버는 제가 일전에 네이버 카카오로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역시도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모든 종목이 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승부를 보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듯 이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든지 이럴 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머스라는 것은 여러분 거래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머스가 잘 되려면 일단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커머스 부분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죠. 네이버는 카카오와 거의 양대 산맥으로 커머스 부분을 이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커머스 부분은 점유율 자체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다 보니까 계속 성장은 합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표시 해놨잖아요. 광고가 중요한데, 광고에서 서프라이즈를 내려면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죠. 광고 업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불황에 대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광고를 펼치는 기업이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광고도 많이 내면서 그게 매출로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 컨텐츠가 좀 다르죠. 오히려 컨텐츠는 불황일수록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텐츠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안정, 재미, 이런 재밌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굉장히 좋고 이럴 경우에도 물론 보겠지만은, 소득이 높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릴 경우는 다른 소비 활동을 많이 하겠죠. 컨텐츠는 주로 코로나 때처럼 집안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아무래도
그런 웹툰이나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달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는 사실 호황과 불황에 거의 상관없는 업종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가진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이버는 어쨌든 컨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경쟁력 있는 작가들도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수익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자체는 일단은 수익성을 좀 집중한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수익성을 가져갈 것인가를 봤을 때 미국의 와패드라든지 국내 문피아, 이북 재팬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면서, 즉 잘 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인수를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마진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커머스와 광고는 어쨌든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방향성을 제가 정해줘야겠죠. 물론 작년도보다는 저는 올해가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오르는 그런 한 해였다면, 내년도는 지금 서서히 물가가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물가가 꺾여야만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을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주가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자체도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 그리고 한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컨텐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이런 킬러 콘텐츠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연말에 아바타2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카지노, 최민식, 손석구 주연이죠. 이런 기대작들이 연말로 갈수록 계속 있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광고 매출 성장률은 일단 하락을 하고 있지만 매출은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 말 자체가 이제 워낙 커머스 분야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도 네이버의 그런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이버 커머스 자체가 양강 체제로 인해서 경쟁 구도가 약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네이버 커머스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수수료 상품군 거래액 증가,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크림이라고 있죠. 밑에 나와 있지만 크림이 바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리셀러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굉장히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런 고수수료 상품군 거래액이 증가할수록 네이버의 실적이 좋아진다. 현대차에 다른 차는 잘 안 팔리더라도 제네시스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이 팔리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기업들은 밸류가 높은, 즉 가치가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스마트 스토어나 프린과 같은 좀 고마진이 나올 수 있는, 고마진이 나오니까 약간 수수료도 좀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왜냐면 경쟁력이 높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네이버도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시마크가 이제 미국판 C2C의 당근마켓 같은 것이죠. 지금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은 좋아질 것으로 계속 보여집니다. 그런 거래액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포시마크의 또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면 네이버의 주가도 좋아질 수 있겠죠. 포시마크도 당근마켓이니까 뭐 사람들이 일단 소비가 돼야 커머스 거래액이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물가만 다운돼도 사람들의 실질 그 소득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견조하게 성장이 예상이 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외형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비용 통제의 움직임, 즉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다. 이게 삼성증권 리포트인데 지금 세 가지 리포트를 보고 있거든요. 세 가지 리포트의 공통적인 사항 자체가 비용 통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시마크 실적 개선이 이익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M&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전략을 네이버가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실적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대략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수급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항상 수급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자리와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거의 동시에 보면서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이제 금요일 기준 13만 5천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도 23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10만 주 등 이런 쌍거리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은 거의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권이나 보험권에서도 7거래일 연속 기관이 저가의 매수 중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도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세가 보일 때,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적 환경이 조금 좋을 때 딱 들어가시는 것이 최대한 빨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를 볼게요. 네이버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수혜를 받으면서 46만 5천 원이라는 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지금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히 물가가 망해버렸죠. 거의 15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 소외주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는 대표 국민주였다가 그 반대 환경이 되자 국민 소외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15만 5천 원이고요. 최저가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19만 5천 원까지. 그래도 고점 대비 58%입니다. 이 저점 대비는 68% 정도 됩니다. 그러나 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멀리서 보는 차트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쭉쭉 꺼진 선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는 선인데요. 피보나치 수열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 1항과 2항 더하면 이제 3항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더해서 나오는 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여기에서 앞항과 뒤항을 이렇게 나누면 어떤 비율이 나와요. 공통적으로 황금 거의 비율이라고 하죠. 주식에서 23.8%, 그 다음에 뭐 50%, 61.8%, 즉 보통 60% 정도 하락이 나오면 되돌림 현상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일수록 더 확률이 높아요. 대형주일수록.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가까이, 그러니까 최근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중바닥을 찍죠. 이중바닥을 찍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 파란 선인 61선까지 돌파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격도가 적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의 진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바닥을 확인했다.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로 저점 매도는 마무리가 됐다. 대량 거래 이후에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단기적인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골든 크로스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격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61선을 추가적으로 돌파했으므로 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가격대는요 21만 5천 원이고요. 여기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저항대가 있어서 여기를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를 돌파할 경우는 41선입니다. 26만 5천 원 정도까지 다음 타겟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이버? 차트도 움직임이 현재 거의 저가 매수의 딱 타이밍 잡을 만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 가운데 이제 막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충분히 좋다, 이런 의견을 드려보면서, 자, 저는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